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 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조세 채권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강의에 연달아서 실제 사례들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아, 자, 조세 채권을 과세 당국이 법원에 조세 채권을 갖다가 이제 법원에다가 채권 신고를 하는 배당 요구를 한 그 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세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채권 신고서의 성격이 되겠죠. 그거를 교부 청구라는 그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교부 청구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법원은 무조건적으로 과세 당국에다가 이 이런 채권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채권 신고를 하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세 당국은 그 그 부동산 내지는 그 소유자한테 부과가 돼 있는 납부가 부과가 돼 있는 그런 어떤 그 세금에 대해서 이런 교부 청구서라는 형식으로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배당 요구서의 그런 뭐 형태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안양 세무서장이 제출한 교부 청구서인데요. 결국은 이제 안양 세무서다 보니까 이거는 이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국세 교부 청구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그 세무서의 그 공통된 양식입니다. 굉장히 세금이 이제 많이 부과가 됐죠. 아, 제가 뭐, 제가 업무하면서 제가 맞닥뜨렸던 가장 큰 조세는 80억짜리 조세를 제가 한번 상대를 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세가 한 80억 청구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몇 억 정도를 갖다가 이제 깎고 나머지는 이제 그 조세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형태의 교부 청구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부 청구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교부 청구서를 갖다 분석을 하면은 일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해당 부동산에서 어 어떤 이 선순위로 배당받아 가는 조세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에 보면은, 자, 이 서류 중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법정기일이라는 이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조세의 법정기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중요한 법정기일이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의 법정기일은 언제다. 이렇게 가령 요거 같은 경우 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 1일이 요 조세의 법정 기일입니다. 그러면 요 2016년 2월 1일과 자신이 취득한 또는 최선순위 이 임차권과의 어떤 임차권 설정일과의 날짜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 조세의 법정 기일이 앞선다면은 이 최선순위 임차권일지라도 그거에 앞서서 이 조세채권이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조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조세의 법정기일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가지고서 일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소팅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이 교부청구서에 요런 쪽을 보시면은 이게 좀 글자가 뭉그러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게 당해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세에 이 조세가 보면은 총 5,700만 원이 여기 지금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5,700만 원 중에서 이거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굉장히 여러 개의 부동산이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700 중에서 당에서는 4,600만 원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뭐 법정기일이라든지 이런 날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해당 경매 절차에서 이 조세채권이 선순위인지 또는 뭐 후순위인지를 갖다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이게 국세의 법정기일을 표시하는 거고 요런 내용이 당해세를 표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세 교부 청구서를 같은 양식이 모든 세무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법정기일과 당해세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액 과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교부 청구서인데요. 이번에는 화성시장이 낸 교부 청구서입니다. 화성시장이 낸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방세입니다. 요 지방세도 이런 식으로 교부 청구서를 갖다가 이제 제출하는데 요 지방세 교부 청구서도 보면은 이렇게 법정기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뭐 지방소득세 뭐 등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세가 발생을 했는데 요 조세마다 이렇게 다 법정기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세금은 요 조세의 법정 어떤 세금이든 요 조세의 법정기일과 어떤 그 임차권이라든지 임차권 설정일이나 또는 우선 변제권 취득일과의 선후를 비교해 가지고서 어느 채권, 어느 조세와 임차보증금 채권 중에 어느 채권이 우선한지를 갖다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교부 청구서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또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등기를 보겠습니다. 아, 이 드디어 이제 압류 등기가 나왔네요. 아, 저희가 전에 뭐 앞전에 배웠었을 때 압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앞에 배웠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조세 채권자인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압류 등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부천세무서다. 부천세무서가 압류를 때린 거고요. 압류를 넣은 거고 그다음에 어, 안양시 만안구청이다. 그럼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압류를 압류를 때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 조세 채권자는 직접 압류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갑구고요. 을구에 보면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2019년 3월에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 그 다음날 전세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압류는 최초의 압류는 4월 15일 날 됐습니다. 결국은 이 근저당권이라든지 이 전세권을 설정한 이 이해관계자들은 처음에 이 권리를 취득을 할 때 이 부동산은 깨끗했었습니다. 어떠한 압류나 이런 것도 없었고 아마 밑에 등기는 없었을 거예요. 단지 김일남 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요 흔적만 있었을 겁니다. 이런 깨끗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압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등기의 우선순위, 등기의 선호 절차만 등기 날짜의 어떤 그 선만 가지고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법정기일까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어,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결국은 이 순서는 저당권, 전세권,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왔고요. 압류라는 건 요 부천세무서의 압류죠. 그다음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요 압류는 안양시 만안구청입니다. 요 부동산이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면은 어떻게 등기 변동이 되는지 보시죠. 낙찰 후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되면 첫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의 모든 근저당권 말소 등기, 그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전세권 말소 등기, 그다음에 아, 압류 등기 말소, 국세 및 지방세는 순위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 내용을 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경매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전세권이 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압류 등기가 말소가 되겠습니다. 요 압류, 그다음에 요 압류,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가 되겠습니다. 요 경매 개시 결정이 말소가 되겠죠. 이렇게 등기가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요 압류, 부천세무서의 압류 밑에 공매공고라고 하나 있는데 2-1 등기로 공매공고라는 게 하나 뜨는데, 요거는 이 부천세무서가 공매도 진행을 한 겁니다. 공매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은 공매와 경매가 두 개의 절차가 뭐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경매가 먼저 낙찰이 돼서 이 경매가 먼저 낙찰이 돼서 모든 압류 등기 다 같이 한꺼번에 말소가 된 거겠죠. 만약에 공매에서 먼저 낙찰이 되면은 공매 공고도 이런 유사한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공매,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2% 정도 차이가 날까요? 뭐 용어의 차이, 그다음에 인도 명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 한 그 정도밖에는 사실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특이하게도 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각이 됐으니까, 자, 배당금을 수령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째, 부천세무사 만안구청의 조세 중에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조세가 있으면 이게 가장 먼저 배당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채권을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조세 중 1번을 제외한 다른 조세가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지금 이제 이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 일자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요 하루 사이에 새로 부과된 조세는 일단 없다는 가정하에 요 순서를 갖다 짰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좀 생략이 된 거겠죠.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이나 전세권 설정일보다 앞선 조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오늘 여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이어서 계속되는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